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처음으로 노란색 최저선에 닿은 이후로 3번의 반등을 줬지만 4번째 접촉 상황에서 이번에 지지가 깨졌습니다. 현재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노란색 최저선이 이제는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 이전에 비해 약세가 강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가운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처럼 떨어져 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며 그런 조건은 대세 상승세에서 펼쳐지곤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초록색 박스 구간까지 후퇴한 이후로는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뭔지는 아시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전 세계 가상 자산 중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비트코인의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반등이 일어나는 가운데 시세가 회복되는 케이스도 있었고 반대로 하방으로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소 일관적이지 못한 패턴을 보이는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 부근까지 하락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방향성을 가졌느냐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크립토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변수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는 트레이딩뷰 플랫폼에서 보여주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요. 보시면 코인 마켓캡에서 말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마찬가지로 40% 부근에 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기 방식은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해석함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것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알트코인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기에 크립토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튼튼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라는 내용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말 자체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산되는 일반적인 방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돈복남TV를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눈 감고도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무엇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시총을 크립토 전체 시총으로 나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예민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존재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는 것은 단순히 알트코인의 상대적 가치가 오른다,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일반적인 비트코인 도미넌스 계산법에 스테이블 코인까지 포함되었다는 것이 문제죠. 자,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시장 상황이 앞으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될 때 투자자들은 코인들을 팔고요.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게 비트코인도 팔고 알트코인도 팔고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늘어난 스테이블 코인도 크립토 전체 시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코인 시장의 경우는 워낙마켓이 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이 크진 않지만 해외 거래소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처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다가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5월 폭락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은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함께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작년 11월 이후의 약세장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함께 추락을 했습니다. 이 두 경우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만 팔고 알트코인들을 홀딩했다던가 오히려 알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모든 코인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어디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5월의 급락의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는 높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세요. 11월 이후의 약세장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가운데 테더 도미넌스는 올라가는 추세가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최근의 흐름도 11월 이후의 약세장과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빠지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테더 도미넌스는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증가가 알트코인들의 비중을 늘리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돈복남님 갑자기 나와서 미안한데요. 그럼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바른 해석을 위해 다른 공식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트코인 도미넌스 개선법은 비트코인 시총을 크립토 전체 시총으로 나눈 것입니다. 하지만 크립토 시총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총을 뺀 것을 분모로 취하는 것이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비교하는 거 좋아하시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개선된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뭔가 다른 것이 느껴지시나요? 뭐가 다른 건지 어떤 건지 감도 잘 안 오시는 분들 위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비슷한 흐름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부터는 다른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경우는 지금 40% 아래로 내려가며 전저점을 깰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상황이지만, 자, 보십시오.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경우는 그와 전혀 다른 성격을 시장에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개선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경우는 고점과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알트코인 시총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의 큰 부분은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 제외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지지선에 닿아서 횡보 중인 상황은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지지선을 기반으로 다시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조만간 큰 변동성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둘째, 여기서 더 빠지지만 않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세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더리움이 병합 이슈로 인해 선방함에 따라 떨어진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상승하게 될 때 알트코인들은 큰 출혈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하죠. 세 번째 가능성은 앞의 두 해석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바닥 부분을 터치해서 더 하락할 여지가 많지 않은 기존의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비해 개선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현재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바닥은 요 밑에 있어요. 현재 알트코인 도미넌스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에 대형 호재가 터진다면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는 폭도 그만큼 크다는 것, 그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차트에서 초록색 그래프는 테더사의 USDT 도미넌스이고 노란색 그래프는 서클사의 USDC 도미넌스입니다. 테더의 지급 준비금 이슈로 인해 뱅크런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서클사의 USDC는 큰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토네이도 캐시 사태로 인해 USDC도 상당한 잡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가 지금껏 가파르게 상승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이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1조 달러가 깨진 이후로 일부 반등을 보이고 있는 크립토 시총의 상황도 실제로는 차트로 보이는 것보다 좀 더 약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왜겠습니까? 크립토 전체 시총도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크립토 시총은 현재 노란색 상단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세기 패턴을 만든 이후에 반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다른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지켜보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대응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에 샘 뱅크먼의 거래소인 FTX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인 부산에 지역 암호화폐 거래소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개발을 촉진하기로 발표한 것인데요. FTX 투자본부 에이미 우 대표에 따르면 부산시가 아시아의 디지털 금융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앞으로 10여 개월 동안 부산에 한국 FTX 지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FTX와의 이번 파트너십은 부산시가 바이낸스와 MOU를 맺은 지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인데요. 코인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의 뒤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암호화폐 규제가 그 어느 곳보다 빡빡한 한국에 왜 세계 최대의 거래소들이 이토록 들어오고자 애쓰는 것일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장은 당장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왜 그때 포기했을까를 두고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와 돈봉남 크리에이터 분석팀은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들이 왜 이렇게 들어오고자 하며, 그리고 부산시는 이런 거래소들과 어떻게 업무 협약식을 맺고 있죠? 이게 과연 사라질 시장일까요? 이제 슬슬슬 제도권 아래에 들어오고 있고 안정적이게 시장은 흘러갈 수 있겠다 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기회의 땅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물론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